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제 징집을 해서 신병들, 예비군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러시아 전차도 없을 텐데 지금 수미, 그리고 수미 북쪽 국경 지역에 대규모 집결시켜서 다시 키우를 침공하려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양동작전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병력을 집결시켰는데 이거 푸틴의 정치적 생명 다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벨라루스도 루카센코가 또 자신의 정치적 생명 또 생물학적 생명까지 전부 다 그런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드디어 이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 이 총참모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오신트들에게 헤르손 지역의 전황은 좀 말하지 말아달라, 보안이다 라고 했는데, 러시아 측 친러 오신트들이 우리 여기 뺏겼어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놀랍게도 바로 그냥 코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황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흘루이브, 여기 이제 큰 도로가 바로 이렇게 서쪽으로 나 있죠. 이렇게 해서 체르니우 쪽에서 키우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1차 키우 공방전 때 굉장히 큰 기동로였습니다. 여기 이제 1기갑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브로바리에서 격파된 바로 그 기동 축선이죠. 여기에 25,000명, 그리고 수미 쪽에 32,000명, 이렇게 해서 57,000명의 병력을 이쪽에 집결시켰다. 이거 지금 돈바스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죠. 뭐 여기 있다가 다시 기차 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집결시켰다 라는 이상한 상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르키우 전투 계속 지금 러시아는 포격으로 또 우크라이나는 소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세베로도네츠크는 거의 우크라이나 군이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공업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여기 엄청난 포격을 퍼부으면서 항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진격이 좀 좌절되고 있답니다. 이 민간인 많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도 포격을 많이 못했겠죠. 그러나 이 공업 지역, 지금 사람이 없을 테니까 여기에 엄청난 화력과 함께 방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 거의 대부분 회복했는데 북부 공업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어제 알려드렸지만 이 멜리토폴, 이 병참선, 이 멜리토폴 지역에 있는 방어군들, 경비병들을 빼가지고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영국 국방부 관련 발표 관련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한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그 지도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노바카오프카, 그리고 헤르손 공항 전투인데 거의 뭐 다 됐다 라는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전황 지도를 가지고 전과를 한번 보면 병력은 총 31,360명 전사를 시켰는데 어제 대비 110명 더 사살했다 라고 하고요. 전차는 총 1,390대 격파를 했는데 전일 대비 4대 격파했고요. 장갑차는 16대 격파, 차량은 10대 격파, 그리고 야포 내문 격파,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죠. 전투기 1대 격추. 그래서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총 격추된 전투기는 212대, 그리고 헬리콥터 총 177대 격추해서 전일 대비 1대 더 격추를 했네요. 무인 항공기 2대 격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정규군 병력을 충원하고 더욱더 더 확대를 하는 거예요. 확대 개편하고 전쟁 개입 준비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접경 지역 57,000명의 신규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국경 방어전에 돈바스 반군을 투입했답니다. 돈바스 사람들 친러주의자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독립하자, 러시아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65세까지 징병돼 가지고 18세에서부터 자신들하고 관계도 없는 헤르손 지역에 가서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하르키우 쪽에도 가가지고 전투를 벌인다.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없다 보니까 돈바스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와가지고 총알바지로 집어넣고 있는데 이래도 침노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지움과 리만 일대의 교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을 좀 소강하고
당연히 또 방어를 하고 있는 러시아군도 소강 상태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를 탈환했고 외곽 공업지대에서 소탕작전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군을 투입해서 포파나에서 재공세 중이다. 뭐 지금 만만한 게 도네츠크, 루안스크예요. 왜냐? 거기는 러시아 본토에서는 지금 징병 못하지만 이 니들 해방시키러 왔으니까 니들은 지금 다 해가지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한 자들, 그리고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한 자들, 그 반군들이죠 원래. 그 지역에서 18세에서 65세까지 징병하니까 마구마구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10만 명, 루안스크는 한 24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도네츠크는 점령 못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루안스크나 도네츠크나 이 병력을 징병할 수 있는 내구력은 비슷할 겁니다. 210만 명, 한 200만 명 중에서 남자가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100만 명. 그 중에서 18세에서 65세까지니까 거의 한 70만 명 정도씩을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나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완전히 병력의 화소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자기네들이 무슨 뭐 동네 북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네츠크군을 투입해서 포파나에서 다시 재공세 중이다. 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공수군을 동원해서 VDV 공수군을 동원해서 바흐무트 포파나야 맞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직결지죠. 거기를 공세 작전을 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러시아 공수군이 병력을 한 60% 정도 상실하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공항 외곽 5km까지 진격했다. 5km 바로 코앞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전부 다 밀밭입니다. 그래서 빤히 보이는 곳까지 진격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노바카우프카 댐이죠. 그 댐 외곽 10km까지 진격했다. 라는 이런 정보들이 나왔어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점령지에서도 징병을 확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인들을 징병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이런 총알바지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좀 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네츠크, 즉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그 자들이 영국 종군 기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모로코 종군 기자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법정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정보를 첩보를 이렇게 제공한 그런 행위로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영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주에는 이 전투 중에 그렇게 됐지만 프랑스 종군기자도 사망을 했어요. 종군기자들 지금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전투 중에 그냥 탄을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체포가 되어서 그리고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 영국군 종군기자가 있는데 영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전황 사이에서 보다 더 중요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9월 러시아 연방으로의 편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가 정규군 정원 확대와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징병과 군 예산 증액이 진행 중인데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최근 남부작전 사령부를 신규 창설하고 이를 위해 약 2만 명의 정규군을 더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현지 시각 6월 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영토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공습에 시달려왔다 라며 저들은 최근 남부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경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해 정규군 정원 확대를 진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벨라루스군은 정규군 6만 2천여 명과 34만 4천여 명의 예비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푸틴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 했지만 군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푸틴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카센코는 정규군 병력을 약 2만여 명 늘려 8만 명 이상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담할 남부작전 사령부를 신규 창설해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최근 러시아 브란스크와
쿠르스크에서 식별된 이상 조짐과 벨라루스의 병력 증강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북쪽에서의 신규 공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루카센코의 의지대로 벨라루스 군부가 움직여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군부와 여론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난 5월부터는 공개석상에서 참전의 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루카센코. 과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주군인 푸틴에 대한 충성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루카센코 1994년부터 집권했습니다. 독립 직후 첫 번째 대통령 이후에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각종 부정선거 등을 통해서 28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루카센코인데요. 올 9월에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부결이 되었고 올 9월에 다시 러시아 연방으로 합병하는 국민투표를 한답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자기 나라를 갖다 바쳐서 지금 이제 푸틴에게 그러니까 벨라루스 자치공화국이 되겠죠. 만약에 러시아로 간다면 벨라루스 자치공화국의 종신 대통령을 인정받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들여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루카센코.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을 과시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개전 초에 국경 지역에 병력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총참모장이 반대를 하고 항명했죠, 그때. 그리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군심이다. 그리고 민심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병력을 더 모아서 지금 6만 2천 명인데 2만 명 더 정원을 확대해서 이 병력 정원 확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도 그냥 해서 그 충원된 병력으로 남부작전사령부를 만들고 지금 남부작전사령부 이 국경 쪽에 훈련을 병장해서 많은 병력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남부작전사령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폴란드 쪽 국경에 역시 또 있어야 되니까 빠진 병력들을 다시 충원해서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보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어차피 지금 전쟁 9월 이전에 안 끝나요. 그래서 9월 달에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러시아의 지휘를 받아서 그 병력을 가지고 치고 내려오는 이런 포석을 깔고 지금 병력을 충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생물학적 생명까지 다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군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투표에 러시아로 병합하자라고 하는 투표에 실패했을 경우에 지금 루카센코는 완전히 정치적, 생물학적 생명 다 걸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 중인 남부 공세의 전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공세의 두 축인 헤르손과 노바카호프카에 접근했고 러시아가 사실상 최후 방어선을 치고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공세의 1차 목표인 헤르손과 노바카호프카를 향해 진격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지 시각 6월 6일 기준으로 헤르손과 노바카호프카 외곽에 공세 전력의 주력 부대가 당도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과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6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먼저 소식이 전해진 것은 헤르손 외곽 전투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 다련장 로켓과 대구경 자주포를 다량 배치하고 주요 기동로와 평야지대에 대규모 지뢰지대를 조성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런 방어전은 압도적인 병력 차이 앞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6일 저녁 즈남양카 마을과 클라파야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마을들은 헤르손 공항을 가시거리에 두고 있는 곳으로 공항 외곽에서 불과 5,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두 마을이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떨어짐에 따라 이제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헤르손 공항까지 밀리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전력을 재정비해 공항에 방어선을 치고 화력 자산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바카호프카 방면의 상황도 급격히 진전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월 6일 전황 브리핑에서 드네프르강 이북 노보베리스라우를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했는데요. 이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넓은 방어 전면을 포기하고 노바카호프카로 들어가는 E58 도로 일대에 조밀한 방어선을 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을 막아야 할 수비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포병 전력에 의존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급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각 전선에서 병력 열세를 대규모 포병 전력을 동원한 화력 우세로 보완하고 있는데요. 돈바스 전선 악화로 자포리자 일대에서 병력을 대거 차출하면서 멜리토폴을 비롯한 주요 병참선이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화력 우세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선은 탄약이 떨어지면 며칠 안에 급격하게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전선의 전투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주포, 어디서 많이 보던 자주포죠. 이거 우리 한국이 10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K55 자주포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스페인군이 주고 또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M109 미국제 자주포죠. 그 M109 자주포를 우리 한국군도 K55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했고 그걸 최근에 개량해서 완전히 그냥 자동화된 자주포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건 자동화된 버전은 아닙니다. 지금 뭐 칡깎이 들고 뛰어가고 하고 있는데 사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이 남부 지역에 미군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화력 우세가 점점 러시아의 화력 우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죠. 러시아는 BM-21 같은 122mm 다련장 로켓 그리고 2S-19 같은 이 자주포 대량으로 갖다 놓고 병력은 없으니까 뒤에서 그냥 계속 포만 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이제는 뭐 대포병 사격이라든지 또 포를 갖다가 뭐 24시간 때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하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의 영국 국방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황을 체크한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 헤르손 북쪽 지역 동그랗게 조금 남아있는 이 지역 빼고는 전부 다 경합 지역이에요.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군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바카호프카 북쪽에 거의 그냥 갖다 붙어 있죠. 지금 경합 지역이. 그리고 헤르손 여기도 갖다 붙어 있죠. 아까 지도 위성 지도를 보셨지만 헤르손 공항 바로 코앞에 5km, 6km 앞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습니다. 5km, 6km면 빤히 보이죠. 전차 포탄도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평야지대의 밀밭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은 이 헤르손 공항을 완전히 사활적인 어떤 그 방어선을 치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시가전 들어가는 것이고 노바카호프카를 통해서 쑥 내려가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남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헤르손 포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격했고요. 여기 보시면 멜리토폴 오른쪽에 지금 또 여기 또 경합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 국방부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제는 러시아군이 병력이 부족해서 통제를 못하는 지역이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의 파르티잔들 빨치산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보급 다 끊어먹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포병 화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포탄 탄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훅 밀리는 거죠. 자, 이런 헤르손 지역의 전황 알려드렸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아직 전면전과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강제 징집과 예비군 동원이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군사사무소가 주민들로부터 공격받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결국 러시아가 또 사단을 낼 모양입니다.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전황이 러시아에게 절망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병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7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친러 성향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새로운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접한 쿠르스크주와 브란스크주 일대에서 식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개전 초 북부 전선의 주요 진격로 중의 하나였던 흘루이브 방면의 브란스크주 국경선 일대에 약 2만 5천여 명, 수미 방면의 쿠르스크 일대에 3만 2천여 명 등 도합 5만 7천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신규 징집되었거나 강제로 동원된 예비군 전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병력 동원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내 강경파들은 전면전 선포와
국가 총력전 체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선포되면 러시아 국적의 성인 남성들을 합법적으로 징집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 대량의 군수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전면전 선포가 가져올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5만 7천여 명의 병력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각 지역 군사위원회 사무소와 군부대, 관공서가 화염병 공격을 받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반발 속에서 동원된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러시아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재편성을 거친 끝에 마지막까지 쥐어짠 병력으로 지난 3주간 루한스크 대공세를 벌였지만 최근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와 포파나야 전투에서의 대패로 사실상 가용 병력이 소멸된 상태인데요. 극심한 인명피해 때문에 이미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또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러시아. 아무래도 푸틴의 정치적 생명이 재기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5만 7천 명을 전국 각지에서 징집을 해서 여기 지금 보냈다. 물론 아직 전선에 투입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징집병들은 모병이 아닌 징집병들은 해외 작전에 투입할 수가 없죠. 국외 작전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다라는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징집병들이 전투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차가 없어가지고 T-62까지 끌고 나온 마당에 그럼 이 5만 7천 명, 이 사람들은 뭐 제대로 된 전차나 장갑차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전투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5만 7천 명을 클리브 축선, 수미 축선, 키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선에다가 각각 절반씩 지금 배치를 해놓고 언제든지 키우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갈 거야 라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동부와 남부에서 워낙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키우 쪽을 다시 방어해. 수미 쪽에도 병력 보내. 체르니우 쪽에도 병력 보내. 그렇게 해서 헤르손 또 이 돈바스 지역에서의 이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좀 약화시키기 위한 양동작전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병력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전쟁에 투입된다면 푸틴의 정치 생명이 괜찮을까? 그래서 강경파들은 아니 지금 전면전 선포하라니까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다 동원할 수 있잖아. 그런데 푸틴은 왜 안 할까요? 정치적 생명 때문에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는 그 혁명하기 직전에 니콜라이 2세가 1차 대전에서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죽어나갔죠. 여기에 민심이 악화되고 물론 세금도 많이 걷었지만 전쟁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혁명이 단초가 되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는데 지금 다시 이 푸틴이 짜르 황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100년 전의 이 제정 러시아의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뉴스를 보고 참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이 짧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심이 이렇습니다. 니즈네바르톱스크라는 곳인데 우랄산맥 동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군사위원회가 이렇게 화염병의 피습을 받았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로시스크 이런 대도시에서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화염병 공격이 군사위원회, 즉 징병하는 곳이죠. 우리로 치면 병무청 같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성을 되찾고 다시 원래대로 2014년 이전으로 돌려내는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어차피 전쟁은 지금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나섰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력이 없으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징병해서 계속 전선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반군들도 정말 자신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그 과정인가라는 것을 한번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